엄청나죠? 디테일 엄청납니다. 자꾸 업데이트 소식이 있다 보니까 쫓아가기가 너무 바쁜데요. 미드저니에서도 얼마 전에 또 새로운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나운스먼트를 보면 최신 소식이 나오고 있죠. 네. 잠깐만요. 이게 아까 알고 있던 소식과는 다르게 또 다른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그 전의 소식들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미드저니 소식 말고도 새로운 소식들이 이때부터 있기 시작했어요. 벌써 일주일이 지나게 되었네요. 보면은 버전 5에서 이렇게 5A라는 숫자가 붙으면서 분류를 해주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새롭게 이제 알고리즘이 생성이 되었는데 기존 거는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어떤 그림의 느낌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어떤 게 더 우세하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어쩔 때는 이 버전에서의 새로 생긴 알고리즘에 의한 그림이 더 예뻐 보일 수가 있고, 아니면 그 이전에 이 명령어로 그림을 그렸을 때가 더 예뻐 보일 수가 있고, 뭐 그런 거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미지 생성 속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V4 모델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빨라지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쵸?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여기 이건 니즈저니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거 릴렉스 모드인 거죠. 릴렉스 모드가 더 길어진다는 뜻인가요? 요거는 간단하게 요거는 이렇게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다뤄야 될 거는 바로 요것 때문인데요. describe라는 명령어가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describe하고 옆에 사진을 붙여 넣으면 그 사진에 대한 텍스트를 만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드저니가 사진을 해석을 해 준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는 이 텍스트를 통해서 사진을 만들어내는 것에 익숙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꿔서 역으로 사진을 해석을 해준다는 겁니다. 살펴보겠지만 어떤 사진을 보고서 이 사진과 똑같이 혹은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 했을 때는 여기 미드저니를 통해서 사진을 변환해서 tek스트로 받아보는 거죠. 그 텍스트를 가지고 또 만들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 한번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이따 해보고요. 니즈저니 5 버전이 나왔죠. 네, 경험 삼아 이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건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한번 바로 입력을 활성화할 수 있고, 스타일은 기본 모델보다 더 강함으로 스타일을 높이거나 낮추려면 이거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더 강한 예술성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 스타일라이즈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통제를 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S100이 기본값이며 가장 낮은 값은 S0, 가장 높은 값은 S1000까지입니다. 니즈저니 사용하시는 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나왔던 소식이네요.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뭐야? 여기 발언을 하는 공간인가 봅니다.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소식들에 대해서 아마 디스커션을 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죠? 자, 여기는 또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요거를 오늘 2가지 새로운 고급 프롬프트 기능을 출시합니다. 이 기능은 엄청난 양의 작업을 생성하고 엄청난 양의 GPU를 사용하므로 지금은 프로 회원과 빠른 시간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만 이렇게 작업이 가능했는데 한 번에 이렇게 동시에 작업을 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양의 작업을 생성한다는 이야기를 보니까. 네, 요건 이제 프로 회원만 할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해볼 수가 없겠네요, 저는. 자, 이런 이제 어나운스먼트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이제 니즈저니 5 버전이 나왔다는 소식과 제일 중요한 이 describe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신기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describe를 한번 써보죠. 여기 바로 위에 있죠?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사진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공간에 사진을 끌어올려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예, 요거 재밌겠네요. 요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요거 받아보고 바로 올려볼게요. 자,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이게 리자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묘사를 잘 해주고 있죠. 여기 보면은 사진의 화질이나 그런 어떤 스타일 부분, 비율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린 스킨까지 알려주고 있고, 이거는 뭘까요?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미국인 사진 기자네요. 미국 사진 기자가 찍은 사진인가 봅니다. 이런 정보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단순한 사진 묘사가 아니라 이 4가지의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묘사가 1의 관점, 2의 관점, 3의 관점, 4의 관점마다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리믹스 모드 같은 거네요. 여기다가 뭐를 추가해서 또 만들어 볼 수 있거나 아니면 그대로 한번 전송을 해보겠습니다. 자, 동시에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리믹스 모드는 기존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쉽게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서 단어나 이런 걸 바꿔서 다른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기존의 원본 가지고. 녹화가 또 제대로 안 돼가지고 생성하는 과정이 또 생략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결과를 보는데 너무 와, 감탄할 수밖에 없네요. 와, 같이 보시는 여러분도 어떤가요? 와, 엄청나죠? 디테일 엄청납니다. 이 사진도 정말 좋지만 사진 그 이상을 넘어서는 정말 디테일 중에 극상입니다. 32K 스타일 극상입니다. 극상. 와,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어떤 사진 보고 그대로 이렇게 변환을 하게 되면 정말 멋진 그림이 아니라 사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스크라이브 기능이 막강한 능력을 가진지 저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네, 이거 직접 보셔야 느낌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업스케일 한번 해볼까요? 네, 너무 디테일하고 예쁘네요. 자, 그러면은 임무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재밌네요. 자, 그럼 유명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챗GPT 유명하니까 샘 알트만 이분의 사진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나이가 젊네요. 자, 그럼 여기다 다시 한번 디스크라이브 기능을 디스크라이브 짱입니다. 디스크라이브 기능을 이용해서 샘 알트만 사진을 쏙 넣어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분이 입고 있는 셔츠에 대한 묘사나 어떤 사진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용어들이 있어서 조금은 애매하긴 한데요. 여기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만화가 아마 미국 만화가로 착각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하네요. 유명한 분인데 인식을 못하는 거 보면. 네, 요거 말고 그럼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인식을 더 잘하기 때문에 요걸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인물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한 이유는요, 아까 그 사진 작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진에 나온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묘사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해봤는데 아까 샘 알트만 같은 경우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대로 이게 나왔습니다. 사진이 누군지 유명인이라면 이렇게 묘사를 해줄 수 있는 AI의 능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일반인은 못 알아보겠지만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초상화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비율을 얘기하고, 와, 사진의 퀄리티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1번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그대로 만들어 볼게요. 기존에는 이거 띄어쓰기 없이 V5였었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어나운스먼트에서 나와 있듯이 기존 버전하고 신 버전의 차이점을 두기 위해 이게 빈칸이 되고 그 뒤에 A가 붙고 이런 식으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나왔는데요. 이거 사진인가요? 아마 이런 사진을 찍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없는 사진일 수도 있습니다. 인물 가지고 만들어 보는 게 약간 두렵기도 하네요. 유명인이라고 하면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디스크라이브 기능을 한번 확인해 봤고요. 시간 관계상 좀 많이 흘렀네요. 그럼 이건 한 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V5 버전하고 5A 버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얘를 extract 하고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추상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졌는데요. 네, 요거 하고 그대로 입력을 해서 지금은 신 버전으로 만들어진 그림이지만 만약에 9 버전으로 만들었을 때 어떻게 나오나
그걸 비교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우리는 A를 붙이면 기존의 미드저니 버전에서 만들어졌던 그림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불과 며칠 전이 9 버전이 된 겁니다. 3월 30일 이전이죠. 네, 나왔는데요. 큰 차이가 별로 느껴지진 않죠. 아무래도 추상적인 표현이다 보니까 큰 차이를 느껴볼 수가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흘러가는 느낌이 약간 이제 두께감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요거는 극명하게 좀 차이가 나긴 하죠. S 물결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 같은 프롬프트와 같은 시드 번호로 만들어 봤지만 9 버전과 신 버전의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엄청난 차이는 아니지만 미드저니에서 이런 차이점을 보고 좋아하는 방법대로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추상화 가지고 전부를 얘기할 수 없지만 뭐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풍경, 아니면 건축물 이런 것 같은 경우로 한번 다 싹 돌려가면서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V5 버전이 나온 이후로 얼마 되지 않아서 9 버전과 신 버전을 나눈 이유는 어떤 큰 그림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까지 살펴본 것 중에 디스크라이브 기능이 정말 강력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니즈저니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건 시간이 좀 안 돼서 안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거 만든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넣어보면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할까? 미드저니에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어떤 해석을 보여줄지 그것 또한 궁금해서 한번 넣어봅니다. 이런 추상적인 표현들을 텍스트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도 이렇게 참고해 볼 수 있는 것도 자료로 링크를 주니까 정말 이렇게 대단한 능력인 것 같네요. 점점 이 미드저니가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 같고요. 네, 또 많은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미드저니의 새로운 업데이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미드저니에 관련한 좋은 소식 있으면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